굉장히 버튼도 심플하게 되게 잘. 네. 어르신들이 버튼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니까 가운데 해가지고 상하 조절되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네, 전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머리가 올라가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다리가 올라가는 거고 고객이 부담하는 건 한 10,000원 정도예요. 커피값 2잔 정도면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좋은 침대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버님을 집에서 제가 모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못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호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려주고 이게 약간의 사명감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주말 설치를 하는 경우도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토요일 날 주말에 써야 되는데 배송을 안 해주면은 그냥 계셔야 되니까 야간 배송은 이제 직장인들 하루 월차를 써야 되고 그것도 그분한테는 부담이잖아요. 저녁에 8시, 9시에 또 저희 설치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전에 좀 일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침대 설치해 드리고 보고 자기는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65일 다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지금 커진 거죠. 사실은 물류는 적자예요, 저희가. 근데도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선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이평재입니다. 우선케어는 복지용구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회사예요. 복지용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재가라고 이제 집에 계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이동이 제한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복지용구 전동 침대를 가서 댁에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호자하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 보조금이 한 85%, 예, 또 개인 이제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게 15%,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지용구를 지금 전국에 전동 침대하고 휠체어하고 합쳐서 한 2,50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유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복지용구 전동 침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치매를 앓고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이제 뭐 침대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 수술을 하고 아예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재활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도 침대가 꼭 필요하신 분들. 근데 병원용 침대하고 복지용구용 침대는 좀 틀려요. 가장 큰 차이는 사이드 레일이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병원은 그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요. 접었다 폈다. 근데 복지용구는 꽂이식, 이게 꼽았다가 뺐다 하는 식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연동하는 거는 복지용구는 이제 쓰리모타가 기준이에요. 등이 올라가고 다리도 올라가고 침대가 전체가 위아래로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쓰리모타 방식으로 해서 뭐 병원에는 원모타도 있고 투모타도 있고 쓰리모타도 있고 그렇지만은 복지용구는 쓰리모타가 기본이다. 저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다 같이 운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우성엔지 이제 이강호 대표님이 이게 이제 복지용구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전망성도 있고 이 사업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일단 권유를 받아서 복지용구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실버 산업 쪽에 커지는 시장이고 그리고 일본에 제가 가서 한번 일본 시장도 한번 체크해보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앞으로 넓어지겠구나. 그래서 우성엔지랑 우성케어랑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로 만들면 괜찮겠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우성케어는 그러면 어떤 걸? 그러니까 우성케어는 아까 말씀처럼 우성이엔지에서 제조했던 전동 침대를 전국에 있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 전동 침대를 설치해주고 또 회수하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용구가 한번 나가면 쭉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이나 요양원에 또 사망하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침대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침대를 회수해서
또 다른 분한테 갈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소독 필증을 교부받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독도 하고 또 설치하고 해수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법령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죠. 지침이 있어요. 소독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어차피 이제 앞에 쓰신 분이 그 다음에 쓰시려면 그런 철저한 소독이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뭐 건강하고 직결돼 있고 또 위생하고도 직결돼 있다 보니까 반드시 소독도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복지연구 침대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해요. 정부에서 무시하는 가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받아라. 그럼 저희 침대 같은 경우는 한 7만 1,400원 정도가 고시가인데 거기에서 85% 지원을 받고 15% 지원을 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건 한 10,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10,000원 정도니까 커피값 2잔 정도면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좋은 침대를 10년 동안 쓰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좀 홍보가 잘 안 되고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대부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려고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내 집에서 이런 침대를 쓸 수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커피값 2잔이면 자기 어머님한테 효도 상품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혜택이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버님을 집에서 제가 모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집에서 저렇게 전동 침대를 쓸 수 있었는데도 못 쓰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보호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예산이 노인이나 복지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빨리 좀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고 보호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대신 서류를 작성해 드리기도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공단에 이제 뭐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면 거기서 자택으로 방문을 해서 등급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나중에 등급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또 이제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복지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그거를 같이 서로 협력해서 대응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의 안정성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받는 85%의 어떤 이 보조금이 매달 꾸준하게 나오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의 구조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 지원금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버 산업이 앞으로는 되게 커질 거예요. 커지는 게 물론 우리가 하는 복지연구 사업도 있지만 고령에 맞춰가지고 건강이라든지 뭐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요. 예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노후나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활동적인 노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야 될 걸 다 찾고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버 산업이 지금 뭐 실버타운 그다음에 고급형 요양원 미용까지 굉장히 커질 거고 작년에 제가 일본 실버 시장을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개요 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 전부 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백화점이 있어요. 1층부터 8층까지 전체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거의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노인 백화점도 생길 거고. 이 전시관을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게 다 토탈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할 수 있게 뭐 침대 그 다음에 뭐 각종 재활 장비 그 다음에 뭐 기저귀부터 전부 다 여기서 다 이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복지연구 사업소를 하시는데
사업소 분들도 전시관은 있어요. 대부분 15평에서 20평 이내에 그 정도 규모고, 저희는 그래도 지금 한 180평 정도 되는 규모로 가지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이 전시관을 통해서 이런 제품도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런 실버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여기다가 좀 녹이고 싶어서 전시관을 만드는 거죠. 저게 혹시 그런 침대들인가요? 네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요게 이제 이게 이제 JP3030이라고 이게 복지용구 침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가 거상이 되는 거고요. 네. 굉장히 버튼도 심플하게 되게 잘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어르신들이 버튼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니까 가운데 해가지고 상하 조절되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네 전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머리가 올라가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다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심플하게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꼽았다 뺐다 하는 거예요. 세로데이스가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무거워요. 무겁네요. 예, 이게 잘못 떨어지면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이게 보면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가볍네요. 예, 저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안 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거치를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전기 코더가 없어요. 이 코더가 없는데도 제가 구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배터리를 여기에 장착해놨어요. 위에 여기 배터리예요. 예, 예. 이 배터리가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요 전원이 안 꼽혀 있어도 다 작동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전됐을 때를 가정하고 코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이 제품은 요양원에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제조사랑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해요. 그 우성엔진 기업부설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또 향후에는 침대에다가 센서를 붙일 거예요. 생활하는 동안에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환자의 신체에 대한 그 활동을 센서가 받아들여 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호자들도 집에서 자기 어머님 잘 자는지 수면 상태하고 이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센서링 해가지고 그게 모바일로 통해서 보호자들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본인들이 모셔야 되는데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가장 우선케어의 사업의 핵심은 저희가 매달 대여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자동적인 재구매, 그 다음에 침대를 이제 계속 1000대, 2000대, 3000대 가면서 복리죠, 복리. 1000대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그 다음 1000대가 또 하면은 2000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그런 복리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 창출의 모델이 된다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또 식당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개인 사업도 해봤지만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해야 돼요. 한 3년 정도는 기반을 잡기 위해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언덕에서 눈을 굴리면 요만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언덕이 좀 커지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약간의 사명감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주말 설치를 하는 경우도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토요일 날 주말에 써야 되는데 배송을 안 해주면은 그냥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말 배송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야간 배송은 이제 직장인들, 부모님들 침대를 하나 깔아주려고 하면은 하루 월차를 써야 되고 그것도 그분한테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회사 업무 끝나면 저녁에 8시, 9시에 또 저희 설치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전에 좀 일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침대 설치해 드리고 보고 자기는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65일 다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지금 커진 거죠. 그냥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 대부분 이제 복지연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이런 데는 되게 힘들죠. 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5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진이 다 빠지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어르신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뭐 또 보람이죠. 굉장히 무겁거든요, 침대가. 물론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만 들고 5층에 이게 좁은 이걸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땀 뻘뻘 흘리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어르신들이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또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다 설치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그런 뿌듯함, 몸은 힘들지만 이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 전국으로 해서 1톤, 그다음에 2.5톤, 3.5톤 이렇게 세 종류가 12대가 지금 전국을 계속 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은 3일 이내는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좀 해소하려고 지금 이제 청주, 용인, 인천 이렇게 소독하고 물류하고 센터를 올해 3군데 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정말 급할 때는 당일 배송도 가능하게 지방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통망을 갖는 회사가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성 ENG에 저희가 유통 그 물류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성 ENG에 이제 이강호 대표님도 이 물류를 하기 위해서, 물류는 적자예요, 저희가. 근데도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어르신은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권은 저희는 거의 당일도 지금 해주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목표죠. 목표는 지금 한 3년 내에 2만 대 정도를 전국에 까는 게 저희 목표고, 한 달에 들어오는 게 한 2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가장 가능한 게, 제조사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사의 또 물류, 유통을 또 같이 하고, 우성케어의 또 자체적인 또 유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3개의 소독하고 물류센터를 또 개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이게 유통은 결국에는 물류가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침대가 또 좀 다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야만 이 사업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케어는 그 3가지를 다 일단은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표님의 바람이나 그러니까 바람은 좀 많은 분들이 이 복지연구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제품을 쓰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쓰면서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런 복지연구 시장이 좀 더 커지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이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 회사도 더 성장하는 게 또 바람이면 바람이죠. 진짜 고객이 혜택을 많이 볼수록 회사가 커지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구조네요. 네네. 그럼 이런 자영업자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열악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도 딱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2027년 5월 1일까지 2만 대를 전국에 깔겠다는 그 잠깐 D-데이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것처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걸 할 거다라는 아주 정확하고 그런 목표를 잡아 놓는데,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영업자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벌 것이고, 또 내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고, 확실한 어떤 데드라인 이걸 정하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남들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저희도 차별화하는 게 주말 배송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소가 하지 않는 차별화, 그런 게 아마 자영업자들도 남들이 하는 그대로 했을 때는 똑같아지지.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차별, 그 다음에 약간 데드라인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면 저는 그 분야에서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